안녕하세요, 헤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5년 4월 12일 CAT 1급 현재 1교시 문제 풀고 있습니다. 자, 모델링 수정 저번 영상에서 다 끝냈고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2D 도면으로 변환해서 도면을 완성하는 과정을 할 겁니다. 4월 16일 날 이제 거의 이제 CAT 2급을 먼저 얘기하고 CAT 1급을 이제 거의 마지막에서 얘기했는데, 이 CAT 2급 총 그때 시간이 3시간 진행을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연장 시간까지 써가지고 3시간 반 진행했거든요. 진행했는데, CAT 2급 얘기하는데 거의 2시간 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내용이 많았어요. 그것도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되게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을 다 끊어가는 식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CAT 1급을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거는 1시간밖에 안 되는데, CAT 1급은 배점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 없어요. 왜냐면 이제 문제가 총 6개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인데, 1번 같은 경우 최저값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냥 최저값이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뭐 배점의 기준을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냥 모델링 수정을 잘했냐, 못했냐. 그래서 CAT 1급 수업은 거의 이제 모델링 방식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어떤 채점 규정이 아니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 감점이 존재하는 게 문제 2번입니다. 네, 문제 2번인데, 문제 2번에 대한 내용은 이게 CAT 2급하고 중복이 돼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CAT 2급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자체는 CAT 2급에 있어서 내용이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뷰포트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배치 작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네, 그거의 차이가 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모델링 수정 아무 이상 없이 잘 됐으니까 여기서 평면도 눌러가지고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일상 하던 대로 무브 해가지고, 자, 얘를 선택하고, 자, 원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면층 설정부터 하겠죠. LA. 자, 여기서 DF 포인트는 우리가 치수기 을 사용을 했으니까, 치수기 사용하면 DF 포인트는 자동으로 생기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얘를 선택하고 만드시면 안 돼요. CAT 2급은 이제 아무것도 작업 안 하고 처음부터 도면층을 만드니까 DF 포인트가 안 나온 상태로 거의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쟤를 선택할 일이 없는데, CAT 1급 같은 경우는 도면 수정을 하기 위해서 치수기 명령을 가지고 치수를 확인을 해요. 그 작업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DF 포인트라는 도면층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거는, 절대 얘가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하시면 안 되고 0번을 한번 선택을 하고 이 상태에서 도면층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엔터. 자, 외형선. 자, 그 다음에 숨은선. 그 다음에 중심선. 그 다음에 가상선. 그 다음에 치수. 그 다음에 문자. 제가 각 가상선 만드니까는 가상선 꼭 만들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도면 자체에 가상선이 쓰이지 않는 경우는 가상선을 아예 안 만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아예 안 만드셔야 돼요. 지금 가상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만들고 안 쓸 것 같네 해가지고 요 뒤에 걸 설정 안 하시면 그건 감점이 들어갑니다. 만드셨으면 끝까지 다 만드셔야 되고요. 아예 안 만들 거면 안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저 가상선이라는 도면 선 종류가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상선 도면층은 안 만들어도 전혀 감점되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외형선 일단 색상이 3번 초록색, 그 다음에 숨은선 2번 노란색, 그 다음에 중심선은 흰색 그대로고 가상선은 6번 선홍색, 그 다음에 치수는 1번 빨간색, 문자는 흰색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뷰포트는 안 만들죠. 네. 그래서 이렇게 6개를 만들고, 자, 이 다음에 이제 제가 CAT 2급하고 다르게 하는 건 이 상태에서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치수를 현재 도면층으로 놓고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건 꼭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준대로 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치수로 놓고 하는 게 실수가 적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마 이제 제가 학원에서 CAT 2급 수업을 하게 되면 저는 치수로 놓고 해, 이게 안정적이야 라고 아마 학생들한테 권장을 할 거예요. 권장이지 강요는 아닙니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면층 다 만들었으면 닫고요. 여기서 이제 먼저 해줘야 되는 거 ST, 스타일부터 먼저 해줘야겠죠. 이제 우리가 CAT 2급을 할 땐 치수 설정을 먼저 하고 치수 기입을 먼저 하는데,
여기서는 텍스트를 먼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스타일을 먼저 맞춰주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txt가 아니라 굴림인데 앞에 골뱅이가 없는 굴림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적용, 그 다음에 닫기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면층 다 만들고 스타일도 다 했으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도면 양식부터 작성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도면 양식은 이제 문제 보기 2번 눌러주시면 이제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있는데 저 사이즈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뭐 이제 저 도면 양식 위치 맞추는 거 그런 거 상관없다고 얘기 들었어요. 저는 이제 항상 0,0에서 594 420 이거 써 있으니까 저기 위치에 맞춰서 했고 저는 예전에 요 리미치도 설정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KPC에 확인해 보니까 모형에서 작업할 때는 그렇게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해서 감점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이제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 자유스럽게 하면 되고 저는 그냥 맞춰서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REC 하고 0,0 594 420 맞추고요. 옵셋 20해서 안쪽으로 20mm를 드립니다. 네, 드리고 중요한 거는 요 바깥에 있는 요 틀은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요거는 이견 없어요. 이거는 CAT 1급이나 2급이나 동일해요. 저 바깥에 틀은 절대로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델리트로 지워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게 남아 있으면 저게 출력될 테니까. 그렇죠? 저건 출력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얘는 선택해서 도면 양식에 관련된 건 0번입니다. 0번 도면층으로 보내주고요. 익스플로드 X로 분해할게요. 그리고 이제 옵셋 한 칸의 높이가 16이죠. 16 해서 자, 위에선 선택하고 다중 M 엔터 한 번, 두 번, 세 번 클릭해주고 ESC. 자, 또 옵셋 그 다음에 60 엔터. 자, 선택하고 M 엔터. 자, 왼쪽으로 한 번, 두 번 클릭 ESC. 요 표제란의 크기가 이제 CAT 1급하고 2급하고 내역이 좀 다르죠. 2급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1급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사이즈가 똑같은데 2급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거 주의하세요. 네. 자, 트림 TR 엔터 한 번 더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 여기다가 저는 D 텍스트를 좋아하니까 DT로 DT 자리 맞추기 J 그다음에 MC 중간 중심 해주고요. 그 다음에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두 점 사이 중간에서 자, 요 박스의 대각. 자, 그러면 정확하게 가운데가 찍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문자 높이는 여기가 6이죠. 6이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회전 각도는 없고, 그 다음에 한영 전환해서 수, 험, 번, 호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엔터 쳐서 끝내면 됩니다. 자, 글자가 빨간색으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선택하고 도면층을 바꿔줘야겠죠. 자연스럽게. 여기서 문자 도면층으로 가시면 되겠죠. 문자. 네, 문자 도면층으로 보내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칸 사이즈가 다 똑같으니까 저 이때 못 쓴다? 마이너스 A야. 마이너스 어레이를 쓴다. 뭐 이거 마이너스 어레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카피로 하세요. 자, 선택하고 엔터. 자, 직사각 R. 자, 그 다음에 행의수는 3개. 그 다음에 열애수는 2개. 자, 그 다음에 단위셀은 여기서 한 칸 내려오는 간격이고, 여기서 한 칸 옆으로 가는 간격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예, 되죠. 자, 이거 더블 클릭. 이름. 여기는 축처. 자, 여기는 본인 수험번호. 저기 있는 거 저는 그대로 쓰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저 그런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본인 이름. 자, 여기는 1대2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1대2 적혀 있다고 여기 얘를 1대2로 줄여가지고 도면을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옛날에 손재도 때 얘기고요. 캐드로 넘어온 시점에선 그렇게 작업하지 않습니다. 그리는 건 항상 제 원래 사이즈로 그리고요. 이걸 출력할 때 축소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도면 오류가 적어요. 그거는 이제 도면에 대한 만약에 간혹가다 이거 우기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여기 1대1라고 해서 나 1대1로 줄여가지고 그랬는데 뭐가 잘못됐어? 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의 CAD 시스템을 사용한 도면 작업에 대한 이해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다 일일이 문제에다 적어줘야죠. 그건 당연한 거고 기본적인 건데 왜 적어줘요? 안 적어줘요. 당연한 거. 이렇게 당연하고 기본적인 걸 문제에다 다 주의사항으로 적어줄 거면 그러면 시험 문제를 뭐하러 내요?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 다 적어주면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시험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그거 읽다 끝나요. 적어야 될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런 억지는 좀 부리지 말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샷 플랫샷 해주면 됐죠. F샷 한글이구나. 자, 그리고 엔터. 자, 플랫샷 할 때 요번에 14일날 할 때 아마 이제 CAT 1급 관련해서는 얘가 가장 중요한 얘기였을 거예요. 이거 쓰는데 제가 하는 것처럼 설정 해놓고 써라. 그렇게 이게 나왔어요. 그게 당연한 거죠. 왜냐면 얘가 지금 정경선, 이게 이제 외형선이죠. 외형선, 그리고 가려진 선, 수문선이죠. 소프트웨어가 내가 알아서 나는 외형선과 수문선을 구분해 줄게. 라고 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아니 됐고 내가 일일이 수문 그림 찾게, 틀린 그림 찾게 할게. 이러고 있어요. 이거는 참 멍청한 짓이죠. 예. 그러시지 마시고 여기서 이거 바이레이어로 보낼 거니까 바이레이어 해주고 선종류도 바이레이어 보낼 거니까 바이레이어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색상 얘는 여기 외형선하고 구분이 가게 선홍색 선택해주고 선종류 바이레이어 해주시면 돼요. 다 구분되는 포인트는 하나만 주시면 돼요. 하나만.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작성. 자, 이렇게 해서 평면도 나왔고요. 적당한 위치에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엔터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여기서 이제 정면도 딱 바라보고 플랫샷, F샷 해주면 한 번 세팅을 하면 이 세팅치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작성 눌러주고 자, 평면으로 돌아온 다음에 자, 위치 맞추기 위해서 B 기준 자,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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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맞춰서 내려놓고 우측면으로 이렇게 돌려서 F샷 자 작성 자, 평면으로 돌아와서 돌려주고 자, 기준 B 자, 여기 끝을 여기다 맞춰주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엔터를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다 내려놨다. 자, 무브. 자, 이렇게 해서 적절히 내려놓을게요. 나중에 위치 조정이 더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조정을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옮겨주고. 이거 옮길 때는 반드시 직교는 켜져 있어야겠죠. 직교가 꺼져 있으면 위치가 틀어질 거예요. 틀어지면 당연히 감점 1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 블럭이 잡혀 있으니까 X로 분해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고. 자, 이 상태에서 전체 다 선택을 합니다. 전체 다 선택하고, 자, 여기서 이제 도면층 가가지고 전부 다 외형선 바꿔주시고요. 그렇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신속 선택 가셔가지고 여기서 색상 값을 선홍색으로 제가 지정을 했죠. 내가 지정한 색상으로 이렇게 놓고 확인을 해주면 수문선이 자동으로 정확하게 가장 중요한 거 빠르고 정확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정확하게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의 도면층을 수문선으로 바꿔주시고 노란색으로 안 바뀌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특성의 값이 선홍색으로 들어갔으니까 이거를 바이레이어로 바꿔주시면 이제 도면층 설정을 그대로 따라가죠. 도면층에서 선종류 선종류 안 했구나. 자, 지금 할게요. LA 선종류를 지정을 안 했네요. 색상까지만 지정을 하고 자 보고 또 마저 할게요. 왜 안 했지? 어쨌든 가상선에 있는 컨티뉴어스 눌러주고 갈게요. 여기서 로드 자 내놓고 여기서 C 아이고 센터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히든 선택했고요. 그다음에 제일 밑으로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팬텀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지금 가상선으로 들어왔죠. 팬텀 누르고 확인. 이거 해주고요. 그 다음에 수문선 컨티뉴어스 눌러주고 히든. 그 다음에 중심선 컨티뉴어스 눌러주고 센터 그리고 확인. 이렇게 해서 해줄게요. 그리고 바꿔주고 나면 전통적으로 이게 수문선 표현이 되죠. 이제 이렇게 됐다 라고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선들이 이렇게 끊어져 있죠. 이렇게 분해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여기 다 이렇게 다 분해되어 있어요. 다. 이거 합쳐주는데, 뭘로? 조인으로 합쳐주지 말아라. 요거 CAT 2급 때부터 얘기 나왔어요. 합쳐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2급에서 이제 2급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저렇게 끊겨져 있으면 그리는 사람이 잘못 그린 거죠. 잘못 그린 건데,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뭘 쓰느냐? 조인을 쓰든가, 아니면 오버키를 쓴다. 근데 조인을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인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걸 한꺼번에 선택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선택해서 조인을 한다. 그러면 이게 합쳐지느냐? 아니죠. 이상해지죠. 컨트롤 Z. 네, 그래서 조인으로 절대 저걸 전체 다 선택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맞는 방법은 뭐다? 오버킬이던데, CAT 2급 때 얘기했어요. 근데 CAT 2급에서 오버킬로 만회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면 CAT 2급 단계에서 중요한 건 오버킬로 만회하는 게 아니라 만회할 필요가 없이 완벽하게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좋은 거지. 대충 그려놓고 나중에 오버킬로 만회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3D도면 그리면 안 돼요. 위험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기능으로 내가 잘 못하는 걸 기능으로 메꿀게 라고 한다면은 그건 안 되고,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기능을 제대로 익히는 게 맞습니다. 네, 익히는 게 맞고. 이제 반면에 이제 CAT 1급에서는 오버키를 쓰는데, 아니 거기선 제대로 그리라 그러면서 왜 여기서 오버키를 쓰는데 거기 오버키를 쓰지 말라며. CAT 2급에서는 CAT 2급은 내가 그린 거고, CAT 1급은 뭐예요? 내가 그린 게 아니라 변환된 걸 빠르게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이럴 땐 기능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오버킬 기능은 3D에서 변환된 객체를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서 있는 기능이라고 보는 게 맞지, 이게 내가 2D 도면을 잘 못 그리는데 그 실력을 보완하기 위한 기능으로 보는 거는 잘못된 관점이에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오버킬을 쓰면 되겠죠. OVERKILL.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얘도 선택을 하고, 오버킬로 이렇게 나오면 요거 바꾸지 말고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 놓고, 중요한 거. 거기서도 얘기했지만, 오버킬은 완벽한 기능이 아니다. 분명히 못 합쳐주는 애들이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선들을 하나씩 선택을 해서 다 제대로 합쳐졌는지를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거, 그다음에 요거,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요거는 확인을 하세요. 왜냐면 이게 감점이니까. 하나씩 눌러보시면 돼요. 눌러서 끊겨져 있는 게 있나? 그때 보시면 돼요. 근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닙니다. 끊긴 거 없이 잘 합쳐졌고요. 물론 이제 오버킬이 불안한 점이 있긴 한데 거의 99%는 완벽하게 해줘요. 한 1% 정도 저게 못 합쳐주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게, 이게 근데 단순히 못 합쳐주는 것만 발생하면 좋은데, 간혹 가다가 원이나 호 또는 타원 좀 잘려 있는 형태가 있죠. 그런 것들은 아예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지가 멋대로 지워버려요. 형상이 날아가요. 합치면서. 그거는 가장 주의해야 돼요. 오버킬이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특정 호나 특정 타원의 일부라든가, 쪽에 잘려져 있는 타원의 일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예 사라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 오버킬이라는 건 이렇게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기능은 아니에요. 얘가 완벽하게 내 실수를 만회해준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자, 이렇게 쓰면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자 높이 8인 것만 기억하고 이쪽으로 돌아갈게요. 이제 이거대로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중심선은 자동으로 안 그려주니까, 중심선은 이제 내가 그려야 되니까 도면층에서 여기서 현재 도면층을 중심선으로 바꿔주고 그려줄게요.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 원의 중심 필요하겠네요. 라인 해가지고 이 원의 중심, 지금 보면 여기 좀 위험하네요.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중간점이 있고 중심은 그 옆에 살짝 있거든요. 이럴 때는 가장 확실한 거는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해서 중심점 해가지고 이 원을 딱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적절히 뺄게요. 적당히 빼고, 그 다음에 ESC 라인 해서 이 선의 끝점에서 수평하게도 적당히 뺄게요. 적당히 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심선은 이제 여기서 갖고 와야겠네요. 평면에서. 그리고 여기 있는 중심선은 얘를 올려줘야겠네요. 얘 올려주는 거 먼저 할게요. 라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Shift 마우스 오른쪽 직교 해가지고 이 사용되는 게 여기서부터 사용되고 여기는 좀 길게 뺄게요. 대충 대충 길게 빼고 이렇게 됐다. 요거 정리된 형태가 조금 이게 여기서 정리했나? 여기서 끊었나? 여기서 이렇게 끊어가지고 연장을 했나? 그냥 이렇게 끊을게요. 여기서 끊고 이거 여기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라인 여기서는 이제 여기 4분 자 여기 4분 하고 요거를 그대로 내릴게요. 내려서 F10 눌러가지고 맞추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도 여기 맞추고 그리고 여기는 6 잘못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F10 제가 쓰는데 이거는 컨트롤 잘 하시는 분만 쓰세요. 솔직히 컨트롤 자신 없다 그럼 쓰지 마세요. 그냥 직교로 그냥 무조건 해서 연장해가지고 트림으로 자르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안정적입니다. 자, 라인 자 여기도 중심선은 여기서 갖고 와야겠네요. 여기서 갖고 와서 마찬가지 Shift 마우스 오른쪽 직교 해가지고 여기 딱 닿게 하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닿게 해주고 연장해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여기서 바닥까지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연장해주면 되겠죠. LEN DE 5mm 해가지고 연장 자, 여기도 연장 이 연장 길이에 대해서는 제가 CAT 2급에서 설명을 했어요. 여기도 연장하고 요 반대쪽은 제가 따로 정리할게요. 자, 연장하고 얘도 연장하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이쪽은 저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지금 대충 보니까 나온 길이를 보니까 EX E1까지 연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누르면 연장이 안 되죠. 왜냐면 모서리 2가 지금 연장 안 함으로 되겠어요. 이거를 2 연장함으로 바꿔주고 늘려서 저 원에 딱 맞춘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LEN DE 5mm 돌출을 해준 것 같아요. 연장. 자, 이렇게 되면 됐다. 자, 그러면 중심선 정리. 가상선은 사용 안 됐네요. 사용 안 됐으니까 뭐 필요 없고. 이제 치수 기입하면 되겠네요. 치수 기입하기 전에 치수 설정부터 해야겠죠. D 치고 엔터. 자, 그래서 수정. 이 치수 설정의 개념은 이제 CAT 2급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4일날 내용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절대 아무것도 건드리시면 안 되고 여기서는 중심 표시가 없음 체크해 주셔야 되고. 차이가 나는 게 요거가 차이가 나나? 요거. 여기 지금 여기 2.5로 돼 있네요. CAT 2급은 2.2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 템플릿이 시험 때 템플릿하고 다른 템플릿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때 템플릿도 2.5로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시험 감독반이더라고요. 아니면 그 템플릿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바꾸지 마세요. 만약에 이제 여기가 2.2로 돼 있든 2.5로 돼 있든 시험 템플릿에 저기 들어가 있는 값을 그대로 요거는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문자 같은 경우는 스타일은 미리 했으니까 필요 없고 문자 색상을 노란색으로 바꿔줘야 되고 문자 높이 2.5 이거 절대 바꾸시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맞춤. 자, 여기서 이제 축척이 1대2니까 전체 축척 사용을 2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맞춤 옵션이라든가 문자에 있는 문자 정렬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CAT 2급에서는 나중에 하는 걸로 했으니까 요번에도 요건 나중에 하는 걸로 할까요? 이거 안 바꿀게요. 지금 여기 내용대로라면 바꿔줘야 돼요. 그쵸? 이게 꺾여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뭘로 바꿔야 돼요? IS 표준으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겠습니다. 안 바꾸고 그냥 기입해보죠. 기입하고 이제 나중에 바꾸는 걸로. 이 부분은 재지정으로 처리해도 상관없어요. 재지정으로.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 방식. 여기도 이제 꺾여 있죠. 그 방식 재지정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맞춤에 있는 맞춤 옵션 같은 경우는 원의 내부로 가 있는 게 없으니까 이거는 뭐 안 건드리셔도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1차 단위. 소수점 8자리까지 표현해주고 영억제 후행 체크하고 그 다음에 소수점 8자리까지 하고 영억제 후행 체크하는데 여기 있는 내용은 안 바꾸셔도 감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죠? 자, 확인 그 다음에 닫기 자, 설정 끝냈습니다. 자, 그리고 도면층에서 다시 현재 도면층을 치수로 바꿔주고요. 이제 치수 기입 들어가면 되겠죠. 치수 기입할 게 좀 많네요. DLI. 자, 이제 여기서 땅. 자, 치수 배열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거 CAT 2급 때도 얘기했는데 문자가 하나, 2개, 최소한 2개는 들어가야 돼요. 최소. 치수선 사이에 문자 2개가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3개까지 가능합니다.
3개까지 가능한데 이게 4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 정도 기입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감점이겠죠. 가장 중요한 건 옆에 있는 문제 보고 비슷한 비율로 문제 보니까 이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기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로 땅 그래도 뭐 한 이 정도 이렇게 하나 두 개 사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그다음 여기도 이렇게 잡고 그 저 사이에 하나 두 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 두 개 정도 들어가게 이렇게 놔주시고 그 다음에 DAN 각도 얘랑 얘 사이에 이렇게 화살표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안쪽으로 들어오게 이 정도로 빼주시면 좋겠네요. 물론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기입했다고 감점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CAT 기입에서 화살표 방향 가지고 감점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 정도 빼면 똑같이 만들어주죠. 예, 그냥 요렇게 빼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주면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예, 그리고 또 DAN에서 이제 여기서 여기 얘는 요 사이에 들어가죠. 아 이거 잘못 찍었다. 요 선과 요 선이죠. 이렇게 해서 요 사이, 그렇죠? 사이에 들어가게. 요거 주의해야 되는 거 요렇게 겹치게 하시면 요건 감점 들어갑니다. 그렇죠? 선하고 저 치수 문자하고 겹치시면 안 돼요. 요 정도 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각도 여기죠.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건 DAL로 해도 돼요. 여기 이제 3D가 아니니까 요 끝점 잡고 여기서 직교 해가지고 DAL로 할 땐 직교 반드시 끼셔야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딱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붙여주고 나면 이제 여기 되게 조그맣게 나오거든요. 치수 보조선이 요거 조그맣게 나왔다고 그냥 두시는 분들 계신데 저거 두시면 안 되고 저것도 감점입니다. 무조건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선택하고 컨트롤 1번 특성창 가셔서 재지정을 통해서 이게 이 행위가 재지정이라고 했어요. 치수 설정의 재지정 버튼을 누르는 게 재지정 행위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규칙을 바꾸는 행위 자체가 재지정입니다. 요거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이제 그 버튼을 눌러가지고 해야지만 재지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요새는 이렇게 특성창에서 요 내용을 바꿔줌으로써 재지정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 행위 자체가 재지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꺼주셔야 한다. 자, 그 다음에 DRA 해서 요거 이제 요렇게 선 나와 있으니까 요 선을 그리시는 분들 계신데 그리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요 원 찍고 바깥으로 빼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도 원 찍고 바깥으로 빼시면 돼요. 이렇게 빼놓을게요.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선택하고 이대로 바꿔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컨트롤 1을 눌러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문자 외부의 정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의 정렬 좀 켜기가 돼 있죠. 얘를 어떻게 해요? 끄기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선생님 저렇게 하려고 했더니 여기가 안 눌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한번 제가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렇게 기입했는데 제가 요거를 지우고요. 지울게요. 지우고 DRA 자 요거를 요렇게 기입할게요. 반대로 이렇게 기입해놨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컨트롤 1번 눌러가지고 자 얘를 딱 선택을 해서 문자 외부의 정렬을 찾아가 보면 문자 외부의 정렬하고 이게 글자가 이 흰색이 아니고 회색이에요. 누르면 안 눌려요. 자, 이거는 제가 몇 번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문자의 초기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치수가 내려놓고 얘는 초기 위치가 아니에요. 이 초기 위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를 잡아서 바깥으로 빼주셔야 되고 얘가 이렇게 빠져 있으면 이것도 초기 위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회색이죠. 근데 이게 바깥으로 나왔는데 최대한 안쪽으로 붙이게 이렇게 빼줬다. 이게 초기 위치예요. 그러면 회색이었던 게 흰색으로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끄기 해주시면 돼요. 저거 잘 구분하시면 돼요. 당황하실 필요 없고 저거 잘 구분해서 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정면도의 치수는 다 기입한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측면도. 우측면도는 이제 DLI. 자, 여기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적절히 문자 한두 개 정도 들어가게 사이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이 선하고 이 선 사이에 최소한 문자 2개는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간격 DLI 자 여기 기입하고요. 자, 요 높이는 옆하고 맞춰주는 게 맞아요. 요거까지 감점하진 않는다라고 했는데 도면 제대로 그리신다고 하면 맞춰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랑 딱 맞추는 게 맞아요. 그렇죠? DAN 자 각도 요거 이제 화살표를 요 수문선에 붙이려면
숨은 선을 선택해야 됩니다. 얘를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입하시면 치수 보조선이 나와요. 물론 저걸 끄시면 돼요. 수동으로.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DAN 해서 나 숨은 선에 붙일 거니까 숨은 선을 선택할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DAL로 해도 되고 DRA로 하셔도 되고, 그쵸? DAL 해가지고 여기서 할 때는 Shift 마우스 오른쪽 직교 해가지고 요 선에다가 딱 이렇게 해서 이제 적절한 위치에다가 탁 빼주시면 되겠죠. 이때 얘는 살아야 됩니다. 이쪽 치수 보조선은 살아야 되고 이쪽 치수 보조선은 죽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자 컨트롤 1 선택하고 여기가 치수 보조선 2예요. 왜? 제가 첫 번째 여기 찍고 두 번째 여기 찍었어요. 그러니까 치수 보조선 2만 해주시면 되겠죠. 반드시 꺼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쪽 정리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치수기 DLI 자 이쪽에 요 치수 땅 찍고요. 자 여기는 얘랑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땅 여기는 문자 적절한 간격 맞춰서 이렇게. 그 다음에 DCO 팀 컨티뉴를 이용하면 직렬 치수 기입을 빠르게 해줄 수 있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DLI 그래서 이제 여기 기입하고 여기도 이제 얘랑 맞춰주는 게 좋겠죠. 얘랑 딱 거리를 맞춰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DLI 자 여기 적절하게 비슷하게 띄어서 이렇게 놔주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DRA 자 여기서 빼주시면 마찬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면 초기 위치 두고 선택하고 컨트롤 1번 여기서 문자 외부의 정렬 끄기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얘는 위치는 요거 선택하고 요 그립점 잡아가지고 옮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치수 기입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럼 무브 해가지고 적절히 간격 조정 좀 할게요. 아래쪽이 너무 좁은 것 같아서 이제 좀 올려줄게요. 직교 F8 키고 이제 요게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13이 적절한 위치 띄워가지고 이렇게 놓고요. 그럼 요 사이에 공간 좀 생겼죠. 그리고 요 공간이 좀 타이트하네요. 약간 얘도 살짝 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밑에 공간 좀 충분하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게 들어가야겠죠. 뷰타이틀이. 그리고 보면 뭐 요 좌우 거리는 얘가 좀 너무 우측으로 붙은 것 같아요. 좀 안쪽으로 드릴게요. 안쪽으로 들어서 이제 여기 떨어진 거리랑 여기 떨어진 거리랑 얼추 비슷하게. 얘는 좀 바깥으로 빼야 되나? 너무 떨어졌나? 이렇게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치수 기입할 때 이상 있는 거 없었으니까 이제 얘는 지우셔야 됩니다. 얘 남아있으면 감점이고요. 자, Z 엔터, A 엔터, 주몰. 이렇게 해주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해줘야 될 거, 뷰타이틀 붙여줘야겠죠. 뷰타이틀은 인서트 해주면 되겠네요. 인서트 I.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이제 CAT 2급 때도 얘기했지만, 요 최근 게 눌려있으면 최근에 사용된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있는 다른 강사님이, 이건 제 방식은 아니죠. 여기 삽입에, 이제 삽입을 이용을 하면, 지금 있는 도면에 있는 것만 나오니까 이게 더 안정적이다.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위치 잡아서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선택해서, 이제 홈으로 와가지고, 도면층은 이제 0번 도면층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글자는 여기 있는 거 이제 복사해야겠죠. 카피. 하나 복사해서. F8 끄고,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얘는 이제 축척 값이 여기 안 적히니까 요거 하나만 갖다 놓으면 되고, 얘 글자 크기가 다르죠. 아까 8 기억하라 그랬죠. 컨트롤 1. 자, 문자 선택하고, 문자 높이를 8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닫아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이제 여기다가 정면도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하나 작성을 했으면 카피. 자, 다시 직교 키고 사이에다 하부에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평면도, 여기는 우측면도. 이렇게 놔주시면 된다. 자,
다시 Z 엔터 A 엔터 주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해줘야 되는 거는 LT 스케일이죠. LTS. 제가 이제 CAT 1급 할 때는 0.5 정도. 일단 넣어봐라. 넣어보고 이제 여기는 중심선이 있으니까 중심선 한 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맞고. 한 개 맞고. 그 다음에 한 개. 한 개. 단선의 개수를 맞추라 그랬어요. 단선의 개수가 다 맞으면 오케이. 그쵸?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출력 설정 없으니까 이 상태로 컨트롤 S 저장하고, 이 파일은 제출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도면, 수디 변환해서 도면 작성하는 거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